계획보다 14년이 지나 2021년 12월 25일 기아나 유럽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 구축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1년간 벌어들이는 금액의 약 4배, 약 100억 달러, 하나로 하면 13조 1490억 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은 기존 우주론을 뒤집는 우주의 파괴자를 탄생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주 파괴자라는 비공식 명칭은 작은 은하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큰 은하로 진화해갔다는 기존 우주론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 이보라베 호주 스윈번 공과대 국제연구진은 2022년 7월에 처음 공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46억 년 전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단 SMACS 0723을 후속 분석하게 됩니다. 보통 은하의 나이와 거리를 분석하는 방식은 파장대별 빛의 양을 측정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적색 편입값이 6.5에서 9.1로 높은 후보군을 살펴보니까 7.5와 9.1 사이의 적색 편입값을 가진 6개의 은하 후보를 찾아내게 된 거죠. 적색편이란 물체가 멀어질수록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져 붉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빨간빛과 파란빛의 파장을 가진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빨간빛의 파장을 가진 별은 꽤 오래된 별이라고 할 수 있고 파란빛의 파장을 가진 별은 이제 막 생성된 젊은 별이라고 봅니다. 은하 6개의 빨간빛의 파장의 값은 매우 높은 값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주가 이제 막 시작된 순간,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뒤 약 5억에서 7년쯤 지난 시기, 우주 전체 나이의 초기 약 3에서 4%에 해당하는 빛을 관측하게 되었고 그 빛은 우리 은하만한 질량의 천체 6개로부터 뻗어나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태양의 1000억 배에 달하는 예상보다 100배나 큰 질량의 은하를 발견한 것이죠. 아주 작고 어린 아기 은하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 은하만큼 성숙한 은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결과에 반대하는 또 다른 입장도 있는데요. 한 연세대 천문우주학 과장은 돌연변이처럼 드물게 우주가 너무 넓어서 가끔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은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체 물리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결과로 기존 우주 이론인 작은 은하들이 모여 큰 은하를 생성한다는 계층적 이론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 관측을 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일정이 연 단위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곧바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우주 시뮬레이션처럼요. 이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1기가파섹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1파섹은 3.26 광년에 해당합니다. 1기가파섹은 10억 파섹이죠. 1기가파섹 이상의 단위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용량이 커져야 할 것이고 정교해야 합니다. 또 우주 전체 성질을 확인하고 현상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니까 그만한 양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현재 기술로 재현하고 수치화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보다 분광 성능이 뛰어난 거대 마젤란 망원경.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주거울 지름 6.5m의 약 3.8배, 25m. 빛을 15배 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180cm인 사람의 13배의 지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중 대부분 날씨가 맑고 사람이 적어서 인공빛도 거의 없는 칠레 사막에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종 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거대 마젤란 망원경 도입이 된다면 한국은 매년 30여일 관측 시간을 보장을 받습니다. 빛을 모으는 성능이 더 좋으면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보다 더 먼 우주,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태초, 그 시작을 관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관측의 순간과 결과를 함께 공유드리는 그날까지 우주소녀는 계속됩니다.